부분은 여러분이 문장 다음에 여러분 그 현대국어의 시험범위랑 이거랑 겹쳐서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대국어의 높임법도 여기다가 좀 적어봐라. 그럼 현대높임법에서 주체 높임은 무엇으로 쓰입니까? 현대높임은 일단 조사 뭐를 쓰죠? 깨를 쓰고 그 다음에 시를 쓰고 그 다음에 뭘 쓰죠? 특수 어휘를 쓰고 그 다음에 간접 높임이 있죠. 직접 높임이 있고 간접 높임. 간접 높임은 뭐까지 높이는 거? 주어와 관련돼 있는 신체나 그 외의 것들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 부분은 제 희망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중세국어의 높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현대국어에서는 아까 전에 뭐가 있다 그랬었지? 깨하고 시가 있고 특수어휘가 있댔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 중세에서부터 근대나 현대로 넘어온 거잖아. 그치?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문법의 규칙은 비슷한데 높임법은 조금 원래 있는 거는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현대화가 조금 더 생긴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른데 이 시가 그대로 시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시 부분이 그치? 그런데 중세국어에는 왜 시하고 샤가 있네? 왜 두 가지 형태가 있지? 일단 그렇지 양성모음, 음성모음 뭐 그런 어떤 개념에 대한 것들이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의문의 환경에서 아니나 다른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환경이냐면 양성과 음성의 모음의 때문이 아니고 무엇의 환경? 자음과 모음의 차이로 시나 샤를 썼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이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원래는 앞에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왜 모음 조화 같은 경우 그렇잖아. 앞에 단어 때문에 뒤에 단어가 모음 조화를 지키는 경우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다 같은 경우는 아나 어가 붙어서 활용을 하는데 먹의 어 때문에 뒤에 있는 단어가 아가 아니고 어를 쓰여서 모음 조화를 일으키잖아요. 앞에 단어 때문에 뒤에 단어에 영향을 받는다.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중세국어에 대부분이 앞에 거 영향을 받는데 그런데 이 높임법만은 앞에 거 때문에 얘를 쓴 게 아니라 뒤에 단어 때문에 앞에 거를 써. 오케이? 자, 그래서 뭐를 썼다? 뒤에 단어 때문에 뭘 썼다? 앞에 단어를 결정했다. 그러면 누가 예를 들어서 왕이 가고 그랬어. 왕은 가면 안 되지. 높여야 되지. 그러면 뒤에 단어가 왕이니까 주체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깨서가 없으니까 무조건 왕이었겠지. 여기를 높여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뭘로 시작했어? 자음으로 시작했지? 자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여기가 뭘 써주는 거야? 시를 써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아잖아. 아가 생략이 된 거지. 그럼 뒤에는 뭐가 있는 거야? 아는 요 형태지. 즉 뭐가 있는 거야? 모음이 있는 거지. 모음이 오면 뭘 써줬다? 그래서 샤가 되는 거야. 그 대신 그래서는 찾기가 더 쉽겠지. 시나 샤가 있으면 무조건 무슨 높임이겠어? 주체를 높임이다라고 역으로 또 추측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오히려 얘는 높임법은 중세국어가 더 쉬워요. 어떻게 쓰였고 어떤 형태로 쓰였는가 어떻게 실현됐는가만 암기를 해두면 오히려 좋다. 뭐를 높였는 데에서 문제도 나중에 풀어보면은 그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왜 오히려 좋다 오히려 쉽다 그랬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샤대 같은 경우도 왜 가샤대? 그러면 근데 요 샤가 조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그냥 샤가 쓰였으면 여러분한테 주관식으로 쓰라고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쓰라고 나오면 헷갈릴 수는 있어. 가대에다가 뭐라 쓰냐 가샤대
그런데 그냥 샤가 쓰였으면 일단 무조건 뭐가 쓰인 거야? 가샤데가 쓰였으면 무조건 주체 높임이다. 그리고 뭐 앞에 썼다? 모음 앞에 쓰였다. 근데 뒤에가 보니까 모음이 아니야. 그럼 여기에 뭔가 모음이 있는데 생략됐다. 이렇게 알면 되잖아. 샤는 그냥 모음에 쓰였으니까. 그리고 얘는 뭘 높인 거다? 주체 높임이다. 그러니까 이론을 갖고 때려 넣어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요 말이? 그러니까 원래 가샤 뭐뭐 하대 하오대 하우대 하오대 뭐뭐 오대를 붙인단 말이지. 근데 오는 생략을 했으니까 샤가 됐고 요 형태로 남게 되었다. 주체 높임 가샤대. 어딘가 간 거야, 그치? 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없니? 여기에서 뭐가 없니? 상대 높임이 없는데? 그치? 상대 높임이 없네요. 상대 높임, 여기 있네.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를 이렇게 뺐네, 그치? 근데 오히려 현대 국어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좀 단순한데, 일단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오늘날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조사 깨하고 그 다음에 뭐야? 특수 어휘지. 그러면 중세 때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만 어떻다? 굉장히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얘는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삽으로 쓰이거나, 얘가 왜 두 개인지 알지? 잡, 앞. 삽, 짭, 앞으로 쓰였다. 단순하게 하면 양성으로만 쓰면 이거 없어진 거 앞. 요렇게 쓰였다. 왜 두 개야? 양성 모음, 음성 모음 때문에 두 개를 쓴 거지. 그러니까 객체 높임에서는 현대 국어처럼 깨도 없고 특수어휘도 없고 얘를 넣어준 거야. 그러면 형태를 봤을 때 요렇게 보면 무조건 뭘 높여주는 거니? 객체를 높여주는 거지. 그럼 문장에서 객체는 뭐니? 요 객체가 뭔지만 알면 되잖아. 뭐하고 뭐야? 그리고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어때? 요거 딱 요런 형태가 있다. 요 형태가 있다. 요 형태가 있다. 요 형태가 있다. 뭐 쌉게 듣잡게 맛삭건을 그런 요런 말이 있다. 그럼 무조건 목적어 아니면 뭘 높여준 거야? 부사를 높여줬다.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이론을 외우면 더 쉬워요. 그지? 자, 그런데 주관식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자, 요거는 외우겠지. 요거가 어간이 이렇게 끝나면 요 형태. 여기가 되면 요렇게. 얘는 그냥 유성음이면 울림소리면 얘. 울림소리는 노란 양말이 울림소리니까 압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노란 말양 이러면 노란 말양. 어쨌든 얘는 지금 얘가 지금 요거니까 요 형태니까 그치? 요거 외우는 건 안 어렵지. 그럼 뭐만 외우면 돼? 받침이 요렇게 끝나면 얘. 자, 얘를 외우는 요령도 문법은 원칙을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약간 야매 요령을 알면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외우는 요령 그냥 외우려면 외우셔도 돼요. 그냥 외우려면 외우셔도 되는데 요령 야매 알려드려요? 쉽게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거. 그럼 녹음 잠깐 끄고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야매로써 외우시면 객체 높임이 별로 어렵진 않다. 자, 요즘 떠오르는 거 객체 높임까지나 아까 전에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기출에도 좀 나왔었는데 사실 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중에서 이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가 요거는 아직 그 좀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요 약간 핫한 핫존 앞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핫존이라고 좀 볼까? 제가 보기엔 약간 핫존이에요. 그래서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되게 단순해요.
상대 높임도 원래 어디에 영향을 맺었죠? 종결어 어미로 실행을 했잖아요. 상대 높임도. 그치? 그래서 격식적인 자리, 비격식적인 자리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무조건 이것만 생각하면 돼. 이나 it을 썼다. 그러니까 하나이다 이러면 높임법이라고. 상대방한테. 뭐뭐 하나이다. 그러면 물어볼 때는 하나잇까? 이런 식으로 뭐를 물어보면 되는 거야? 뭐를 하면 되는 거야? it을 쓰면 되는 거야. 그냥. 이게 뭐다?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다. 됐어요? 현대국어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는 건 없다. 자, 의문형 종결어미. 요게 이제 조금, 요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근데 또 조금 어려울 필요는 없는 게, 약간 예시를 좀 주는 편이에요. 이것까지 애들이 외우겠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의문형 종결어미가 나올 때는 주로 예시를 많이 쓰니까 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정시를 준비한다거나 뭐 이랬을 때는 사실 얘가 예시를 준다라는 것은 지문이 있거나 보기 지문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예시를 준다는 것은 보기 지문이나 지문이 있다는 것을 읽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지. 그러면 사실 내가 엄매를 선택하는 친구는 이것까지도 외워놔 버리면 그걸 고려해서 남들이 시간을, 그러니까 못 풀 거는 아닌데 시간 단축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겠지. 왜냐면 걔가 시간이 걸릴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보기 지문 줄 때도 시간 걸릴 거 계산해서 다른 거에 어떤 지문의 어떤 형평성을 주거든. 그러면 내가 그거 그래서 다른 지문을 조금 약간 줄이거나 좀 이렇게 좀 한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한단 말이지. 근데 나는 이미 이거를 외우고 있어서 보기 지문을 안 읽는 건 아니고 빠르게 확인을 하고 넘어갔을 때 시간의 이득이 있으면 다른 문제를 내가 조금 더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수능 공부를 할 때는 얘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수능에서 엄매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친구는 이번 참에 내신 들어가는 참에 외워두면 좋아요. 왜 이것까지 외워두면 좋은지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시간에서 굉장히 이득이 있어요.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 요거는 지난번에 수사의문문. 판정의문문 설명, 판정의문은 뭐예요? 네, 아니오죠? 설명의문문은 뭐예요? 긴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오를 썼을 때는 계열로 쓴다. 어미에. 설명의문문은 무슨 계열을 쓴다? 계열을 쓴다. 그리고 2인칭은 상관없이 니은다? 는다? 이거는 차라리 의문문은 는다? 는거? 난고? 억양을 좀 올리면은 그냥 바로 의문문이다. 계열과 그 다음에 무슨 계열? 계열. 그러면 끝에 가서 로 끝나면 뭐뭐가? 얘 때는 좀 그런데 얘도 계열이에요. 려고 뇨잖아요. 5개월이니까. 계열로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5개월로. 뭐뭐 난고? 그럼 뭐뭐 난다. 선생님 뭐뭐 배고픈 난다? 너 어쨌 난다? 얘는 그러니까 뭘로 안 되면 계열 yes or no. 어떠합니까? 뭐뭐 때문에 뭐뭐 합니다. 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 그치? 그리고 이거는 2인칭. 예시를 조금 같이 봐두는 게 좋다. 가 있는가? 네. 믿습니까? 네. 믿으니까? 네. 있나냐? 네. 오케이? 어떠한 곳. 근데 이거 너무 쉽지 않냐? 홍가는 그냥 무조건 외워지지 않냐? 요즘도 온유? 온유 너무 귀엽지 않냐? 온유? 오는가 오는데 온유? 너 온유? 너 수요일날 온유? 너 수요일날 온유? 온유? 온유 너무 귀엽다. 온유. 됐어요? 암기하셔라. 자, 보조사 은는도 중세국어에는 중세국어에는 은는 이외에 안난, 이거 뭐 양성이니까 있다 이 정도로는 당연한 거죠. 자, 요거 하나 중요한 것도 하나 나왔네요. 그러면 높였을 때 어떤 형태도 있더라?
호격조사, 누군가 이름을 불렀을 때. 솔직히 임금이시여 이럴 때 임금이시여 이러잖아 오늘날에도. 그런데 뭐 임금아 이러기는 좀 임금아 임금하 하가 이시여. 세존 한자죠? 세존하 이시여. 오케이? 격조사는 얘들아 격조사는 총 몇 개겠어? 현대국어의 격조사. 격조사는 문장에 들어가서 문장에 무엇을 해준다? 성분을 해준다. 기억나죠? 격조사는 문장에 들어가 문장의 성분을 이루어준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문장 성분은 몇 개였지? 7개였지. 격조사도 7개인데 중세국어에서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호격조사 아까 전에 하 이렇게 있었고 요 정도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몇 개니? 하나, 둘, 셋, 4개니까 훨씬 더 적네. 땡큐네. 그럼 그 땡큐에서 한번 봐보자. 격조사, 주격조사. 주격조사는 오늘날에는 주격조사가 뭐하고 뭐가 있죠? 이하고 가가 있죠. 그런데 중세국어 때는 이가가 없고 뭐가 있죠? 이만 있어요. 중세국어 때는 가를 안 쓰고 뭐만 썼다? 이를 썼다. 근데 이 이가 어떤 식으로 실현이 되었느냐? 3가지로 되더라. 이를 다 쓰거나 짝대기만 쓰거나 안 쓰거나 제로 형태. 자 그러면 이를 다 쓸 때는 자음으로 찾나? 이제 얘는 우리가 그냥 편안한 거야. 앞에 글자에 따라서 뒤에 글자가 가는 거야. 앞에 글자에 따라서. 얘는 이 모음 이외의 모음. 안 쓸 때는 이일 때는 이로 끝났으면 또 이로 쓸 수가 없잖아. 우리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짱구가 현대국어 짱구기가 왜 나오니? 짱구가 밥을 먹습니다. 짱구가 밥을 먹는데 얘를 중세국어로 하면 밥도 이렇게 되겠죠? 밥 알 먹겠죠? 자 그러면 이 짱구가가 주체죠. 얘를 주격조사를 15세기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짱 구가 뭐예요? 이게 모음으로 끝났죠. 이 모음이 뭐가 빠진 모음이에요? 이가 빠진 모음이죠. 이가 아니죠. 그럴 땐 뭘 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외우세요. 그럼 몇 번째로 쓴다? 두 번째로 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쓰니까 뭘로 쓴다? 이렇게 쓴다. 그러면 짱구가 밥을 먹는다는 중세국어에서는 뭐라 그런다? 짱귀 밥을 먹는다. 근데 현대국어로 바꾸면 어떻게? 짱구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해석이 나네요. 됐나요? 영희가 밥을 먹어봅시다. 영희는 어떻게 될까요? 영희 밥을 먹는다. 어떻게 될까요? 이름이 영희야 그냥. 얘 중세국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 그대로야. 재료 형태로 뭐야? 안 쓰는 거야. 이름이 뭐 김영희야. 김영희. 여기가 밥을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영숙이가 밥을 먹으면 영숙이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 앞에가 뭘로 끝났어? 자음으로 끝났지? 그럼 얘의 경우에는 뭐라고 써줘? 이를 다 써주는 거겠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영숙이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나겠니? 15세기니까 영, 수, 이어적기가 일어났지. 그래서 영숙이 밥알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말쌈 같은 경우도 왜 말쌈 미가 됐는지 알겠지. 이어적기를 한 거야. 백형 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 되게 중요하네. 설명해봐. 왜 썼어? 왜 써줬어? 이게 무슨 글자야 지금 딱 보니까? 예디응이지? 응가가 없는 게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된 거야? 오늘날하고 달라. 오늘은 얘가 응가가 없잖아.
근데 중사국어 때는 얘가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음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형태를 살려줬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겠지. 요런 거 함정 낼 수 있겠지. 여기가 시험 범위에 여기에 들어간다면. 그지? 자, 공자는 뭘로 끝난 거야? 공. 자지. 그럼 요거는 이 모음을 제외한 모음 맞습니까? 그러니까 뭘 써줘야 돼요? 두 번째 거 써주는 거죠. 부텨가 이제 나중에 이거 한 단어에 구개음악이라 부텨가 붙여야. 자, 부텨가 뭘로 끝났어? 이 모음을 제외한 모음이니까 부텨 이 짝대기를 써주는 거야. 자, 뿌리가 깊은. 자, 뿌리가 뭐냐면 뿌리야, 뿌리. 얘가 뭐라고? 오늘날의 국어로 뭐라고? 뿌리니까 뭘로 끝났어? 이로 끝난 거야. 쌤, 휘도 이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써줘, 안 써줘? 안 써주는데 해석은 어떻게 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렇게 해서 가라고 읽는다. 주격은 무슨 형태? 세 가지 형태로 쓰는데, 자음 뒤에서는 이를 다 써준다. 모음 뒤에서는 짝대기 두 번째 거 써준다. 그리고 이로 끝나는 모음에서는 세 번째 거 안 써준다. 됐니? 자, 주격 조사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가 제일 쉬워. 그냥 현대국어에서 을하고 르이잖아요? 그쵸? 을하고 르인데 뭐만 해주는 거야? 양성, 음성, 양성, 음성. 그리고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격 조사는 오늘날의 현대국어에는 목적격 조사 을을이잖아. 근데 중세국에는 을을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알랄도 있었고 리을도 있었다. 그럼 리을은 언제 쓰였다? 이 모음 뒤에는 할아버지를 믿습니까? 이 말이야. 얘가 현대국어 뭐라고? 하나비가 뭐냐면 할아버지야. 하나비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얘가 뭐야? 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로 그냥 이 모음으로 끝나면은 르를 다 써주지 않고 뭐만 써준다? 리을을 써준다. 그러면 하나 비로 끝났으니까 리을을 써줬으니까 얘가 이렇게 붙어버릴 수 있죠. 오른쪽 나란히 쓰는 거를 안 좋아하고 우리는 모아쓰기가 원칙이야. 글자를 쓸 때 운영 방법이 모아쓰기야. 그래서 여기서 모아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아쓰기. 자, 그래서 목적격 조사는 요것만 기억해두면 된다. 양성모음만 알면 된다. 됐어요? 자, 관형격 조사. 얘들아, 관형격 조사는 우리 그냥 현대국어 생각해봐. 관형격 조사도 되게 쉬워요. 관형격 조사는 뭐예요? 그녀의 속눈썹은 길다. 그래서 관형격 조사는 관형어는 명사를 꾸며주잖아. 그치? 그리고 오늘날의 관형격은 의잖아. 그럼 똑같아. 중세국어도 우리말의 옛모습이니까 얘가 의가 있었으니까 오늘날도 의가 쓰인 거지. 근데 뭐만 기억하면 돼? 요 형태. 이 형태가 왜 있어? 음성, 양성. 알겠어요? 그러면 그녀의 속눈썹은 길다 해서 그녀라고 그랬으면 중세국어 때는 일단 양성, 음성만 따져보자. 자, 그러면 그녀라고 썼을 때는 뭐를 써줬겠어? 음성이지. 그러니까 의 그대로 썼겠지. 됐니? 그러면 얘가 최구의 집이다. 그러면 최구라는 사람을 썼다. 자, 최구의 집, 최구. 얘 지금 뭐니? 음성이니 양성이니? 얘들아, 양성은 오하고 아만 양성이야. 우, 어, 으, 이는 다 음성이었어. 최구가 음성이니까 뭘로 써주는 거야? 의를 써주는 거야. 음성이면 음성이 와야 돼. 아래야는 양성이야. 요렇게가 양성이야. 그러면 남의 뜻, 남의 뜻인데, 자, 남이 뭐야? 양성이지? 양성이가 남의 뜻이 아니라
이게 현대국어고. 중세국어로 써야 되니까 어떻게 써야 돼? 남이 양성이니까 의가 아니라 뭘 써주는 거야? 애를 써주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또 무슨 적기가 있어? 남도 이렇게 써야 되겠지. 얘가 그리고 또 뭐겠어? 이어적기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나 이어적기로서 넘어가서 애 뜻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할게. 의나 애는 알겠지? 그런데 이거 하나만 추가하자. 의는 언제 쓰인다? 유적명사 때 쓰인다. 유적명사는 뭐냐면 사람, 동물. 식물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 동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유적명사는 뭐다? 그러면 더 쉬워. 사람하고 동물이 아니면 무조건 간역격조사 뭐 써줬어? 그러면 나라 말싸미 이런 말 했잖아. 나라의 말싸미지. 의를 써줘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이나 동물 아니지. 그러니까 뭘 써준 거야? 이 의 대신에 시옷을 써줬고 모아쓰기니까 넘어가서 나라 말싸미라는 말이 된 거야. 현대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나라의 말씀이. 자, 여기 추가된 거 맞아? 추가된 거 기억나? 자, 그런데 여기 예시 하나 봐보자. 대왕 시옷 말씀. 자, 대왕 시옷은 왜 옆으로 시옷 해줬어? 이 왕이 뭐기 때문에? 자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옷을 써준 거야. 얘가 만약에 받침이 없는 이응이면은 what 이래야 되잖아. what으로 안 써줬던 이유도 아시겠지? 얘 뒤에는 음의 값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시옷을 써줬는데 이거 사람이지. 아까 사람은 뭘 써줬어?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을 쓰려면 대왕의 말씀이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또 어떻게 되겠니? 대와 이렇게 됐겠지. 예. 근데 이렇게 안 써주고 이걸 써줬단 말이지. 사람인데 시옷 써줬댔지. 아까 시옷은 뭐에만 쓰인다고? 사람이 아닌데 쓰였는데 사람에다 쓰였지. 그럼 요때는 뭐냐면 높임의 뜻이야.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사람이 아니었을 때 썼는 거는 왜 그래? 여기 높임의 대사. 여기 별표인데 별 그리는데 재밌어가지고 아래에다가 그래도 자, 그래서 시옷은 언제 쓰인다? 무적명사에 쓰인다. 그런데 뭐야, 꽃의 향기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되겠어? 꽃의 향기 중세국어라면 꽃. 그 다음에 꽃의 향기니까 시옷 향기 이렇게 쓰였다고. 꽃도 중세국어라면 꽃이 아니라 어떻게 돼? 곧 이렇게 쓰였지. 고스 향기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거야. 중세국어로. 근데 사람한테 시옷을 써주는 경우는 뭐 때문에 써준다? 높임법. 자, 이제 마지막 기운 부사. 시옷은 없었어요. 왜냐면 7종성법하고 8종성법 때문에 처음에 그것도 지금 잠깐 얘기를 좀 해주자면 에어컨 좀 잠깐 꺼줘. 안 춥니? 추워. 껐다 다시 이따가 깜깜하면 켜자. 자, 방금 그 받침이 나왔으니까 8종성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세종대왕이 원래 한글을 만들 때는 초성을 어디에다가 쓰는 걸 허용한댔어? 부용 종성에다 쓰는 것을 허용한다 그랬지. 이렇게 허용을 한다라고는 원칙은 만들었는데 써보니까 그 글자의 경제성,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15세기에는 지금은 맞춤법을 제정을 해서 맞춤법을 제정했으니까 뭐에 맞춰도 써야 돼? 뜻을 밝혀서 어법에 맞게 써야 되지. 근데 중세국어 때는
어법에 맞춰 쓰는 맞춤법 개정이 있었어 없었어? 모든 게 다 소리 나는 대로 썼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우선이었지. 왜냐면 우리가 소리 글자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원래 원칙은 종성에다가 초성에 쓰였던 모든 글자를 써도 되긴 되는데 발음을 막상 해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음운의 변동에서 몇 가지로만 나더라? 7가지로도만 나더라. 그래서 표기에다가도 뭐만 쓴 거야? 7개만 쓴 거야. 15세기 때. 그걸 칠종성이라 그래. 그런데 중세국어 칠종성은 조금 다른 게 오늘날의 칠종성은 가느다란 명박이지. 그런데 중세국어의 칠종성은 얘는 똑같은데 디귿을 쓰는 건 똑같은데 나중에 중세국어에는 몇 종성도 되냐면 17 근대국에는 8종성이 들어가. 8종성은 뭐가 들어가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까지. 중세국어 때 시옷이 들어가. 중세국어에 디귿이 아니고 아마 시옷이 들어갈 거야. 시옷이. 요거 문헌 보고 조금 봐야 되는데 하여튼 시옷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좀 독특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오늘날에는 앗 빼고 앗도 앗 이렇게 읽잖아. 근데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읽었을 거야. 아스, 모르겠어. 중세를 안 넘어가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옷을 읽었어요. 그래서 막 곧 이런 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대신 치옷을 안 쓴 거지. 왜냐하면 소리가 곧으로 읽으니까. 또는 곧 이것도 꽃이겠지. 됐나요? 자, 그거 좀 알고 자 이제 다시 조사로 와서 얘들아. 부사격 조사는 오늘날에도 그냥 장소나 처소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것도 되게 쉬워요. 부사격 조사는 뭐만 있어? 근데 얘가 뭐가 있어? 양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양성을 넣어주니까 이걸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잠깐 다시 이걸 지금 쓰지 말고 자, 음성은 이거고 양성은 음성이 애면 양성은 애잖아. 그치? 그래서 애가 있는 거야. 근데 한 가지 더. 얘만 중성. 그러니까 목적격 조사, 격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에는 양성, 음성만 따졌는데 부사만 중성 뒤에 얘 써주는 거 하나만 더 추가. 양성, 음성은 다 똑같아. 그럼 얘를 쓰면 뭐야? 음성. 얘를 쓰면 뭐? 양성. 그런데 중성, 이 몸이 원래 중성이랬지. 이 위에는 이 모음도 다 그냥 이 모음도 음성으로 그냥 넣어줘. 서음성을 써. 다시 정확한 명칭은 완전 정확한 명칭은 얘가 양성이야. 얘가 음성이야. 그리고 이는 중성이야 원래. 그런데 부사 빼고 이 중성도 여기 음성으로 속하게 해갖고 양성, 음성 두 가지로만 나눠. 몇 가지 되니? 양성, 음성 두 가지로만 나눠. 근데 원래 이는 중성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부사만 중성 뒤에 뭘 써준다? 얘를 써준다. 그래서 부사만 형태가 몇 개다? 3가지다. 이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이유만 알면 돼. 이유만. 그러면 얘가 부사를 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현대국어에서도 애니까. 그럼 다시 예시를 통해서 보자. 구렁에. 이 구렁에가 뭐야? 구렁에 들어갔다. 오늘날은 구렁에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어니까 애를 써줬지. 발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발알이 이게 원래 바다의 기본형이야. 바다의 옛말이야. 발알이니까 아래하지. 양성이지.
그러니까 뭘 써줘? 바다에를 써줘. 근데 이어졌기 때문에 뭐가 된 거야? 또 넘어온 거야. 이해됐어? 자, 말리에는 리가 끝에가 뭘로 돼? 리가 돼 있으니까 말리니까 얘를 써준 거야. 그러면 얘는 현대어로 하면 어떻게 돼? 말리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부사는 한 가지만 더. 처소 부사격 조사라는 게 있어. 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 자, A하고 A까지는 괜찮은데 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 자, 그러니까 특수 초소격 부사는 특수한 부사격 조사인데 얘가 어떻게 쓰여져? 특수 초소 부사격 조사는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어디 앞에 뭐 이런 거 쓸 때 앞에인데 옛날에 의를 썼단 말이지. 특수 초소 부사격 조사라고 그래서 뭐를 썼냐면 앞에에다가 왜 애를 쓰고 왜 의를 쓰는지는 알겠지. 그러니까 의의 형태로 쓰였다고. 그런데 이 의가 뭐야? 양성일 때고 얘가 음성일 때야. 여기까지는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내가 왜 특수초소 부사격 조사 계속 이렇게 특수초소 부사격 조사 특수초소 부사격 조사 왜 계속 이 얘기를 할까? 의가 뭐랑 형태가 똑같아.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퀴즈는 뭐겠어? 어떻게 구별해? 이거잖아. 됐어? 어떻게 구별해? 요것만 질문이지. 의가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가 애가 있고 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애가 있고 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의가 관형격 조사에서도 의가 있으니까 어떻게 구별해? 그러지. 그런데 어렵지 않죠? 관명대수 조부 형동감 관명대수 조부 형동감 기억납니까? 이 의가 뒤에 명사가 오면 이 의는 무조건 뭐겠어요? 관형격 조사일 거고 앞에 간다 같은 경우는 얘도 봐봐. 그냥 얘가 앞에 간다가 오겠지. 뒤에 뭐가 오겠니? 부형동이 오겠지. 그걸로 알면 돼. 왜냐면 우리말이잖아. 우리말 순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관명대수 조부형동감 부형동. 그러면 진짜 껌이더라. 오케이? 자, 또 한번 끊을게요.